아, 가슴이 인테리어. 축구공 말한가요? 아, 예쁘게 봐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 학교는 지원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 사실은 되게 적기예요. 뉴욕에. 원래? 이렇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논문 쓰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저한테 교육대학원 갈 때도 야, 너 이거 같이 해볼래 했던 친구가 그때도 뭐 너 이거 이런 게 있어? 너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친구가 또 알려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제 5개년인데 5년 차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지원을 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수학, 과학,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뉴저지에 와서 뉴저지에서 교사 자격증을 따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대박. 대박이죠. 무슨 딱 뭐야 맞춤형. 완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MB도 장로님이셔. 아니 근데 그 와. 프로그램이 5개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5년 차라 그랬잖아요. 5기. 근데 저를 딱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아마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문 닫고 들어가시면.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그게 국회 청문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거를 성공 여부를 영주권을 얻는 사람이 몇 %가 되느냐로 여부를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진짜. 영주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영주권을 얻으면 우리나라한테는 손이잖아요. 그치. 그러게요. 그쵸. 그 사람이 아니지. 돌아와서 무슨 일을 나라에서 했느냐가 그렇네요. 그치.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알기로는. 이게 그 MB나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RNG를 그러니까 잘하는 그 사람. 미국의 RNG를 잘해야 이 돼. 미국이 더 유토피아고 그 유토피아에 선진 시민을 보내서 성공시키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5개년 사업이 성공률이 0%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영주권을 못 받으니까. 영주권을 못 받으니까 뭐 그게 1년, 2년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보들. 진짜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다행히. 감사하게 문을 닫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저는 와서도 사실 간다는 사실이 엄청 기뻤고 이런 기회가 어디 근데 저는 신분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그쵸? 아, 다 그- 그랬어요. 그- 그게 뭐야? 그러셨어요? 신분이 뭐야? 이러고 띠디리디 이러고 다 왔어요. 신분이라는 게 아니, 그 5개년 그 계획, 거기, 경쟁률 같은 거 없었어요? 경쟁률은 사실 치열한 걸 뚫고 제가 나갔습니다. 이러고 싶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경쟁률은 별로 없었어요? 경쟁률은 뭐 그냥 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되게 완전 맞춤. 역행, 진짜. 맞춤. 응답을 받으신 내 거네요? 생각엔 그 담당자 중 누구 자식 하나가 아, 그렇게 그래서- 하려고 그런 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 옛날에 전두환 아들 어. 군대 간 것처럼.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있는 혹시 줄 몰랐어요. 신분이 있는지를 모르고 왔어요. 근데 혹시 이제 뭐 큰아버지가 뭐 MB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그래서 큰아버지는 이제 신분이 없어서 KS.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신분 네, 신분이 그런 존재를 모르고 왔고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하자면 참 큰 얘기지만 그죠. 막 그 당시에 그거를 했던 대학교 총장님이 뭐 부총장님 이런 분이 한국 분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그거랑 이게 연결을 이렇게 한 자매 결혼 돼. 네, 자매 결혼 느낌으로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어서 뭐 이런 사업을 따오시고 널싱도 조금 하신 걸로 알아요. 뭐 그렇게 하셨는데 막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뭐 이런 미국 사회 시스템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신분이 이런 게 저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알 거라 생각했겠지. 이런 분야가 막 넘어가면서 그럼 막 그냥 관광 비자로 막 들어오라고 그래요? 막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튜던트 비자로 들어왔어요. 스튜던트 비자로 들어왔고 홍보를 제가 받았기로는 여기 오면 너 다 취업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치. 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살려면 H1B 그 워킹 비자가 필요하고 이런 걸 그렇죠. 몰랐던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이제 너네 뭐 비자 없으면 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총 한 20명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 분들이 오고 하면은 취업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같이 해병대를 가시면 돼요. 해병대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쵸. 수당 받고. 네. 근데 해병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킹 비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뭐 OPT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OPT도 안 줘요? 그때 이제 그 OPT 느낌으로 줬어요. 일을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 1년을 했죠. 그걸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어 넘어가려면 워킹 비자잖아요. 이제 그건 진짜 제 역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막 학교에다 막 사정 계속 한 거죠. 계속. 중고등학교에서 난데없이 비자 스폰서를 어떻게 그죠. 해. 그래서 사실 그거를 지원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그렇구나. 퍼블릭은 이제 가망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게 되게 관료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쵸. 차로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한 거지. 해병대를 아, 지원하면 거기는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H1은. 처음에는 그 인턴십 같은 그 느낌으로 했잖아. 일을 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야, 나 H1B 해줘. 나 해줘야 돼. 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해주기로 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 학교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지원해줄게,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H1B가 알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난프라핏이 있고 프라핏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학교가 되게 운이 좋게 무슨 대학교랑 또 자매결혼 느낌으로 뭐가 있어가지고 난프라핏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쿼ota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럼 경쟁률이 작죠. 네. 그죠? 근데 그거를 지원을 했는데 막 그 지원을 하면서 RF이라고 막 그런 막 더 정보를 줘 우리한테 막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for evidence. 그런 게 막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야 이게 맞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더 진행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위드드로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넣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다시 시도를 해보자. 지금 그래 일단은 그래 알겠어. 그래서 HR 이메일을 또 썼죠. 야 그래 알겠어. 오케이 H1B가 안 돼. 지금 나중에 넣어줘. 이렇게 하려다가 영주권을 나한테 먼저 해주면 안 되겠니? 영주권을 좀 해줘. 이랬어요. 그래서 HR에서 미스킨 calm down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H1B를 먼저 해야 돼. 영주권 해줄 수 없어 지금. 이래가지고 그런 거구나 이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H1B를 통해서 배운 건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운인 거예요. 내가 될 팔자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그 퍼센테이지가 더 줄었대요. 더 줄었어요. 며칠 전에 그 클럽하우스에서 무슨 클라대학교 뭐 이런 데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날의 주제가 약간 외국에서 생활하고 커리어 쌓은 사람들의 이제 자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막 나와서 자기 얘기들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그 H1을 3번 떨어지고 결국 한국에 들어갔었던 얘기를 하는데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기간이 얼마가 남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3년의 기간이 그 OPT가 3년이 있어서 첫 해는 되게 그냥 여유롭게 넣었는데 안 됐대. 그래서 난 아직 2년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넣었는데 안 됐어. 세 번째 얘기하는데 그게 지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딱 꺼내는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까지 H1을 받기까지 또 너무 힘들게 간대. 사실 회사에 학교 졸업하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가서도 거기서 뺑뺑이에서 3번 떨어지니까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꺼내는데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데 진짜 되게 막 마음이 아프죠. 주변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미국에 살면서 진짜 정말 운이에요, 운. 옛날에는 맞아. 그게 떨어지는 게 4분의 1 확률이었는데 지금도 되는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로터리 그게 어머나. 25%밖에 안 뽑니다.
그러면 그 학교 처음에 그 석세스 학교를 통해서 H1B를 네. 받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H1B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일을 결국 어떻게 하다 했죠. 처음엔 안 된다고 했잖아요. HR에서. 네,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아. 해줘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속 나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아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행히 잘 풀려가지고 받았죠. 너무 감사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3년째 될 때 한 번 또 리뉴를 해야 되잖아요. 모시고서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몇 시지? 벌써?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끊고. 아니, 벌써요? 아,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일 끝내고 네. 다음 회차로 네. 네, 돌아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몇 주 뽑아야겠네. 쫙쫙 뽑아야겠네, 아주. 네, 쫙쫙 뽑을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1시간 말하고 집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말 못하고 집에 가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말 좀 하게 해주지. 왜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켄추씨? 이거. 그러니까요. 켄추씨. 그만 떠들어. 너가 말하면 안 돼. 네, 그럼 다음 편에 더 재밌는 입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Can't you wait? 엘리? 원래? 이렇게. 피드가 제일 많고. 아, 가슴이 인테리어. 축구공 말한가요? 아니, 내가. 아, 그 축구공이야? 예쁘게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엘리? 엘리! 엘리! 그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6개월은 그 미국 교사 자격증 뭐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런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따고 그다음에 6개월은 여기서 뭐 스튜던트 티칭을 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스튜던트 티칭을 한 게 디모크라시였어요. 아, 네, 이미 한번 네. 겪어보셨군요. 네. 그래서 6개월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막 또 이제 막 자리 없냐 너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인터뷰 보고 막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하이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왜 하이어가 안 되냐 너 참 희한하다. 그러더니 자기가 갑자기 학교를 옮기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 한번 레퍼 해줄게. 그러니까 레퍼 해줄 테니까 와서 면접을 예약하고 있어. 봐라. 나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고 너도 여기서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교감 자리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면접 본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됐다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나 진짜 그때는 제가 영어를 더 못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누구라도 이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나를 좀 그래도 가엽게 여기고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에 여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데모에서도 그때쯤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석세스로 오퍼가 가겠습니다. 동시에 와서 그래서 석세스로 먼저 갔어요. 갔군요. 그러면 그 학교 처음에 그 석세스 학교를 통해서 H1B를 네. 받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H1B를 받았게 그래가지고 처음엔 안 된다고 했잖아요. HR에서. 네,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해줘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속 나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아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행히 잘 풀려가지고 받았죠. 너무 감사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3년째 될 때 한 번 또 리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뉴를 해달라고 또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해줘 막 이러는데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교장이랑 영주권을 안 해줄 거래요, 학교에서. 그리고 너가 아마 H1B의 마지막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H1B를 서포트 안 해줄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또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막 또 다른 해병대로. 네, 해병대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석세스에서 이렇게 있다가 영주권을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데모크라시에 지원을 했던 것 다시 같아요. 나와서. 다시.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영주권, 그러니까 H1B 비자를 지원해 주는 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밖에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치, 그 그래서 약간 좀. 네, 그걸로 하겠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좀 했어요. 나는 좀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서 수학 전공을 하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좀 커리어를 쌓고 싶었는데 선생을 한 수는 있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래 그러면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한국어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로 처음에는 한국어로? 네, 했어요. 오. 그래서 계속 교장한테 말했죠. 야, 나 수학도 해. 나 수학도 잘한다. 대박. 근데 이제 그때 수학 선생도 이렇게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이 이게 시켜본 거야. 이렇게 야, 우리 근데 지금 스몰 그룹 해야 되는데 스몰 그룹 할 사람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응답이네. 그리고 굉장히 이 미국 사회에 적합한 맞아, 성격이에요. 맞아. 계속 어필하고. 계속 어필하고,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아니, 이제 약간 없는 길을 본인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잖아, 계속. 맞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 한국말로도 수학 가르칠 수 있어. 이것도 해보시죠. 대박. 좋은 생각인데? 그러게요. 그 융합 과목. 그치. 야. 그래서 이제 한국 이벤트에 자주 다녔죠. 한국어 막 페스티벌 이런 거 했거든요. 막 가서 다 듣고 그리고 막 애들 막 방과후에 남아서 K-드라마 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같이 막 K-드라마도 보고 그 다음에 막 애들 K-타운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필드 트립 느낌으로 몇 명 이렇게 그럼 막 K-타운 데려가고 막 같이 음식 먹고 막 그런 거 하고. 불고기. 참고로 이 야채? 기회를 잡아서 종로 상해님 식당 오는 큰 집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께서 저희 학생들을 환대해 주시고 프리푸드도 제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 해서 리뉴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H1B 그래서 또 이제 계속 얘기했죠. 야, 영주권이 있어. 영주권을 해줘야 돼 나를. 영주권을 해줘 해서 근데 이게 사실 신분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고 자란 선생님들은 뭐 그런 문제를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교장은 조금 아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외국 그래서, 생활을 해봤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줘 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 들어갔으면 됐네, 잘. 그러면. 아주 막 잘 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데, 뭐, 지금 왜 해야 되니? 아니, 미리미리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타는 이 속은 몰라주고. 그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진짜 너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더디고, 저의 H1B 엑스파이어는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되겠죠, 근데. 저는 H1B 때 너무 마음을 막 이렇게, 힘들었던지, 이제는 약간 그런 걸로 너무 나를 괴롭히지 말자. 이게 이런 신분 마음. 문제가 사람이 되게 겸손해지죠. 네. 아주 바짝 엎드리게 돼요, 맞아, 정말. 네. 하지만은 영주권 기다릴 때, 그리고 뭐 H1B 그 비자, 그때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그냥 팍 올라가면서. 그리고 리뉴하는 것도 솔직히 3년이어도 한 1년 지나면 슬슬 준비해야 돼. 맞아. 서류 처리하고 어쩌고 하는 게 1년 맞아요. 걸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매해 그냥 그치, 생각하면서 매해 해야 한다고 돼. 봐야지. 그리고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면은 너무 짧게 주잖아요, 진짜 그 맞아요. 기간을. 되게 더럽고 치사하게. 맞아요. 정말 눈곱만큼씩만 연기해주니까 매번 그거 하루도 가야 되고. 약간 진짜. 영주권이 있으면 좀 약간 날개를 단 느낌이 자유로우니까. 어디 가서. 날개까지는 아니요. 아니 그래도 어디서 아쉬운 신발을 소리 신었다 정도. 신발을 신었다. 어디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그게 내가 열심히 한다, 특히 지연 씨 같이 본인 적극적으로 뭔가 해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맞아. 것 자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되게 맞아요. 이게 되게 자존심하고 연결되는 일이라서 네, 뭐. 좀 수월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또 영주권을 전에 받은 사례가 있어요?
네, 한국어 선생님들 해준 사례가 있어요. 변호사도 학교에서 하는 네, 변호사가 있고 네. 변호사한테 막 메일 보내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고 괜히 한 하고. 번씩 보내보고. 네. 근데 그 H1B가 끝나도 영주권이 들어가 있으면 신분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 카드 받으면 네. 그거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게 2단계인가를. 그 일을 해도 네. EAP 카드인가? 맞아, 카드. 응? 콤보 카드. 콤보 카드. 그 워크 카드를 퍼밋 받으면 그때부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늦더라도 이걸 일단. 근데 대부분 그거 받아도 안 써도 되게 되긴 돼요.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야, 그거. 우리 요즘은 그건 받고 나서도 우리 한참 걸렸어. 아. 행복하다. 한참 걸리는 케이스들 많아요. 그래도 지연 씨는 한국에서 그런 그 대학교 그런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와서 오자마자 일을 할 수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럭키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약간 네. 그 정부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살거든요? 근데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장학금이라던가 뭐 이런 제도 이런 거를 잘 찾아서 잘 이렇게 해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연 씨처럼 주변에 누군가 살다 보면 누군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다지 이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항상 그때마다 딱 필요한 정보를 참새 이렇게 뭐 먹이 주듯이 그렇게 정보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진짜.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그걸 알고 뭘 이렇게 해서 왔는데 만약에 선생님의 뒤를 따라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이 어쨌건 간에 교사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든 학교는 지원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미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따면. 네. 근데 지금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적기. 되게 적기예요. 아, 팬데믹 끝나고. 선생님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맞다. 네. 왜냐면 너무 선생님들이 많이 그만두시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진짜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 왜 그만둬요? 이제 팬데믹 때 너무 네. 고생했나 보지. 팬데믹 때 하이브리드로 하거나 아니면은 줌으로 아예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못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막 많이 나가셨구나. 이렇게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 거 맞아, 못하겠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 저희 아이 줌으로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애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그걸 읽어야 되는데 화면 자체에 글씨 너무 작아. 화면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되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 나이가 젊은 선생님들은 빠릿빠릿하게 하는데 나이가 점점 많은 선생님일수록 힘들지. 이게 정말 약간 테크니컬적으로 좀 버거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뭐 여러 다른 이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얼반 쓰리스쿨 같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상 턴오버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코비드를 겪으면서 뉴욕주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게 또 주별로 이게 다른 거군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뉴욕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상호 교환 제도 이런 게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에 붙어서만 돼요. 네, 영주권자 교환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뉴저지 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뉴욕 주로 옮길 수 있어요. 그 몇 가지 그 리퀘어먼트를 제가 충족을 하면. 근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영주권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분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교사 자격증을 뉴저지 거를 딸 때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랬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뭔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그걸 해준 거겠죠. 네, 왜냐면은 맞아요. 스테이트에서 라이센스 주는 거는 영주권이 맞아. 반드시 요구해야 되거든요. 라이센스들이? 네, 모든 라이센스들이 다 필요해요. 아니, 네. 아닌데. 운전면허증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걸로 직업과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다른 프로페셔널의 라이센스는 없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좀 다르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서류들을 작성하라고 해서. 그거 정부랑 작성했던 것 그렇게 개런티 해가지고서는 맞아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그죠? 그랬을 것 그런 편의를 좀 있어. 근데 예를 들자면 과테말라어 교사를 어디선가 구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영주권을 무조건 주고 데려올 수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H1B를 이렇게 교사들한테 주는 게.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주권이어야지만 교사 교사 자격증을 준다라면 게 그 폭이 엄청 줄어드니까 그치.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에 있는 교사 자격증을 이용해서 땄거든요. 네. 어떻게 했냐면 그 한국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그 가지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들었던 크레딧이 다 있고 그거를 이제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뉴욕은 다양한 인재가 필요해서 그런지 그 되게 패스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원을 가서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뭔가를 엑스트라를 더 해서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한국에 있는 제가 했던 모든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를 공증기관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공증기관에서 한번 이렇게 공증을 해줘요. 그래서, 이 과목은 이런 거랑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크레딧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치해가지고서 네. 크레딧 모든 일을 하면은 대학교 이후 과정?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그거를 해가지고, 뉴욕주 교육부에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해. 이거를 들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학 학점도 있고, 교육대학을 나왔으니까 교육에 관련된 학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많이 맞춰져 있고, 몇 개 안 맞춰져 있었던 과목이 예술 쪽이랑, 뭐 그런 걸 해야 된대요. 아트 이런,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양 필수. 네, 교양 필수 느낌으로. 그걸 하나 해야 되고, 하나는 6학점짜리였는데, literacy education. 그거를 했어야 됐어요. 뭐나? 네, 그거를. 그래서 그걸 6학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랑 또 무슨 교육학 관련돼가지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데, 이거 이제 어떡하지? 이거를 언제 대학에 가서 듣고, 대학 학비 막 튜이션을 찾아봤는데 너무 비싸고, 난 이거를 못할 것 같은데, 감당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학점은행제처럼 시험을 봐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봐서 학점을 채운 거예요, 제가. 아, 진짜? 네. 야, 그럼 멋지다. 그거는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거? 네, 있어요. 클랩이라고, 야, 멋지다. 클랩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클랩?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고 하나는 그때 그 생각 못했는지 그게 없었는지 해가지고 어쨌든 뭐 퀸즈 칼리지 통해서 썸머로 이렇게 줌으로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맞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 뉴욕주가 제일 교사 자격증을 따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됐어요. 이만큼. 포트폴리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수업한 걸 찍고 그러니까 교사 지도안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걸로 지도안. 해가지고 수업을 찍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 그거를 했을 때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상중하로 나눠요. 어떤 그래서 결과물? 그 학생들이 학습 활동지 이런 거. 그래서 왜 상은 상이 나왔는가? 중은 준이 나왔다. 하는 왜 하가 나왔? 뭐 논문이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압박감이 커서 뉴욕주 자격증을 따야지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는 거예요. 나 못하겠는데 하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족하지. 네, 맞아요. 그치.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코비드가 너무 이제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 뉴욕주에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와우. 나이스. 그래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그거 딴 거예요. 하늘의 응답이네.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땄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기도하라. 더 쉽게. 주님 만나라? 가고자 하면 길이 그냥 다 열려. 잠깐. 오, 야.
그렇네요. 저는 또 제 길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드리고 나서. 아니, 근데 그 제도가 없어질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냐고. 진짜. 그러니까 지현 씨가 결국엔 그건 안 한 거잖아요. 그거를 안 했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다른 시험을 막 하고, 봤거든요. 시험 다 보고. 네. 그러니까. 뭐, 시험도 보고, 세미나도 듣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거 없애줘버린다. 이야. 지워버려! 와, 대박. 이단설에 이단설. 그래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딸 수 있지 않을까요? 길이 좀 더 쉬워졌다. 그게 조금 바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교사를 하고 싶으면 지금이다. Right now. 그리고 또 이제 right now. 중국인 교사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국인 파퓰레이션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뭐, 브루클린 어느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플러싱이라든가. 그럼 퍼블릭 스쿨에서도 이렇게 하면 H1B도 지원해주고, 영주권도 지원해준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지현 씨. 사실은 또 비전이 있으시죠? 제가 또 고민을 막 했어요. 또 친한 지인 선생님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코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근데 코딩을 친한 지인분이 혹시 윤석열 아니야? 윤석열? 코딩 교육하라고. 아니에요, 저야. 큰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코딩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런 생각을 해봤죠. 네, 조금씩. 수학 선생님에서 이제 코딩 선생님으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국말로 코딩을 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융합. 융복합. 그리고 기타도 쳐. 왜냐면 저 뮤직 클래스도 땄거든요, 클랩으로. 그래요? 쉬웠어요. 그래서 막. 기타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가르쳐 준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넘어가서 등에 코딩으로. 북도 메고 이제. 북도 메고. 그러면서 막 코딩 언어를 하는 거죠. 여기에 기하학이 다 있다. 그렇죠.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피직스를 막 다 가르쳐주는 거야, 정말. 근데 지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직업 구하고 이러면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은 정말 최적기예요. 왜냐면 어딜 가나 지금 일하는 특히나 선생님은. 특히나 선생님. 근데 다른 어디를 가도 요즘 일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뽑고. 네. 그래서 우리 첫째는 지금 그 금요일마다 엑스턴십 나가가지고서는 그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오늘 잡 오퍼 받아왔대. 와. 아, 진짜? 학교 졸업하고 일하고 싶으면은 와서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대학교 가지 말고. 그 내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대학교 안 가? 그랬더니 아니 가지. 근데 가까운 데로 가면은 주말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일할 수 있대.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 새끼 짱구 굴리는 거 아니야? 커뮤니티 칼리지 하려고? 아니 근데 그러면 인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그 빠진 인력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나도 그게 궁금해. 맞아. 아니, 이제 약간 리타이어 할 때 거의 다 된 분들이 일찍 리타이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난 그런 게 많은 것 뭐 같아. 먹고 살아? 그분들 리타이어 하시고 소셜 이제 나오는 거 쓰시겠죠. 리타이어 하시고. 근데 진짜로 어딜 가나 일손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확실히. 우리 회사도 사람 계속 뽑아요. 우리 회사도 나랑 일하는 사람은 계속 나가는데 나랑 일 안 하는 애들은 계속 어디서 생겨. 그러면 지현 씨 여지껏 학교에서 일하고 뭐 비자 얘기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 혹시 취미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깊게 하는 건 없어요. 깊게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요? 혼자 많이 다녔어요. 혼자. 네.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땐 친구들이 시간과 돈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잖아요. 맞춰서 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하긴 방학 때는 학교 안 가시죠? 네. 방학 때는. 그럼 여름 방학 때는 그냥 풀 휴가네요? 그래서 썸머스쿨을 또 했었죠. 그죠, 그죠. 네, 썸머스쿨도 썸머 하고. 그리고 나서 네, 여행 그걸 다니기도 가르쳐주는. 하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방학이면 학교에서 월급도 나오고 음. 썸머스쿨 가면 또 돈을 버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학교 선생님이 자기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과외. 과외로. 근데 맞아요. 과외도 그걸로 하잖아요. 그걸로 돈 엄청 잘 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잘해놓은 선생님들은 그게 더 자기 연봉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네. 우리 다니는 교회는 뉴욕, 스타일분스는 아닌데 하여튼 헌터. 헌터에서 이제 그 과학 선생님, 아주 유명한 과학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립학교 그 봉급은 그저 비슷비슷하잖아요. 대신에 과외, 튜러를 하는데 백지수표 써갖고 온 사람이에요. 진짜? 대박. 왜냐면 맨날 돈 많은 사람들이 엄마. 많으니까 딱 써가지고 너가 쓰고 싶은 넘버 적어. 우리 딸 어머님. 이거 가르치는데. 와. 그러는 학부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잘 버는구나. 아, 그게 잘 버는 선생님은 케바케예요. 아, 케바케야. 케바케. 내가 본 드라마에서 한 화학 선생님은 하다 안 되니까 제가 마약을 먹잖아. 진짜. 드라마로 미국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막 H1B로 막, 너 어떡하지? 막 이런 시기에 유타도 연락이 왔어요. 나 이렇게 잡을 구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근데 이제 좀 약간, 우리도 자리가 없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말했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타 뭐 대학교 뭐 이런 네네네. 교수님이었는데, 너는 이제 뉴욕에 살아서 유타에서 살 수 없다. 뉴욕을 맛보았다. 너가 정말 유타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치, 세계의 중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변두리를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정리되고 유타로 여행을 롤러를 갔거든요. 응. 그때 깨달았죠. 살 수 없겠구나. 살 수 없다. 내가 몰랐더라면 반응했을 텐데. 난 이미 버린 몸이야. 버린 몸이다. 내가 어떻게 내륙에 살겠느냐. 그렇지. 유타는 좀 더 많이 시골 같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그 뭐 이렇게 자연경관 이런 거 맞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연경관. 그거하고 그죠. 솔트레이크 아니 시티,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 뭐야? 동계올림픽. 루이 칸 그거 뭐죠? 솔 인스티튜트? 아니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데. 아, 그래요? 그 사람이 그 페닌슐린? 응. 그거 만든 사람. 아. 그 사람 이름을 딴 게 솔크. 그 사람이 닥터 솔크. 난 여태까지 네. 그게 거기 있는 줄 알았어. 네. 솔트레이크예요. 근데 그 닥터 솔트레이크잖아. 그게 거기 유타가 아니고. 난 그게 유타에 있는 줄 알고 그럼 유타에 그것마저 없네? 유타는 아치스 유명하잖아요. 아치스 이렇게. 그 네. 저기 패스트푸드. 네? 아니요. 그렇게 돌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된. 그 뭐예요? 역시 바람 불어갖고 빵꾸난 거야? 네, 그쵸. 네. 오. 근데 이게 알치 모양으로 돌이 이렇게 형성된 게 알치스 유명한데. 은주아 유타 가봤어요? 아니요. 언젠간 가보려고. 아니 갔다 오셨다면서요? 좀 얘기 좀 해봐. 저 유타에 뭐가 있어요? 지은 씨 얘기를 갑자기 듣자. 유타로 얘기가 옮겨갔어. 유타는 그 썬댄스 영화제를 해요. 거기가 1년에 한 있어요. 번만 가면 되겠네요. 네. 근데 거기가 스키로 유명해요. 왜냐면 눈 이런 게 좋으니까. 그래서 파크시티. 거기로 스키 여행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는 그 자이언 파크가 가까워서 그쪽에 놀러 많이 자이언 가고.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네. 그리고 위로는 이제 와이오밍으로 넘어가면 옐로스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하이킹과 이렇게 자연을 자연과. 벗삼아. 혼자 근데- 가셨어요? 그때 혼자 갔어요. 와이파이 이런 거 잘 안 터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뎀 연결해가지고. 재작년에 놀러 왔던 친구가 저희 집에 한 일주일 있다가 유타에
갔어요. 그 가족들이랑 그 백팩 해가지고 아니, 트레킹하러? 캠핑? 뭐지? 그 캠핑카 끌고 갔는데 그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돼. 전화가 안 돼서. 아, 진짜.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와서 사진 보여줬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이제 아마 선생 월급이 작을 거예요. 선생 월급이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이 별로 미국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빙 익스펜스가 훨씬 좀 작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유타 말고 또 여행 갔다 온데 만약에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나요? 최근에. 그러네요. 또 이렇게 질문을 들으니까 헷갈리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포틀랜드도 좋았던 거. 포틀랜드 어때요? 좋아요. 네. 저 시애틀이랑 포틀랜드를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되게 뭐랄까 시애틀이 전 좀 좋다고 느꼈거든요. 네. 왜냐면 시티 같은 느낌이 있고 차를 가지고 좀 더 나아가면 바로 자연 경관이 막 펼쳐지고 산이 막 있고 막 하니까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도시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좋았고. 저희 아는 분이 항상 캠핑 다니시잖아요. 시애틀 시애틀. 사시는데.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하이킹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아웃도어 위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포틀랜드는 어떠셨어요? 포틀랜드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유니크한 분위기가 있고 힙의 성지죠. 네, 힙의 성지고 커피, 그다음에 드링킹, 막 이렇게 비어, 막 볼거리가 많고 사이더도 있고 막 하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좀 자유로운 느낌? 네. 근데 확실히 홈리스가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그죠? 포틀랜드는 정말. 그리고 법이 좀 그렇대요, 거기가. 법이요? 네, 홈리스를. 자꾸 나와서 살래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게 좀 약간 되게 리버럴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서쪽들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다 서구들이. 보니까 좀 더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막 강력하게 폴리스가 규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홈리스가. 저도 여기저기 도시를 다녀보니까 뉴욕은 그래도 좀 있는데 뉴저지만큼 홈리스가 없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있어도 맞아. 가만히 두지 않겠죠. 타운들, 폴리스들이. 홈리스는 약간 대도시랑 이런 데 가야, 그냥 이런 주택가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일이 별로 없죠. 다 신고하고 뭐 난리 나겠죠. 뉴욕은 좀. 뉴저지에서는 홈리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뉴저지도 역 근처 가고 뭐 그러면 뭐 있지. 왜 없어. 어느 나라든 역. 맞아. 뭐 그런 데는 항상 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패스 시설이, 스테이션 이런데 저기 뭐 뉴욕 이런데 가면은 있죠. 그 사람들 근거지는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시설 근처에 있잖아요. 밤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아까 포틀랜드 홈리스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한 대학원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사람 만나서 다들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은 엄청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에는,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팟캐스트 느낌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팟캐스트로 하고 싶다, 아니면 유튜브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막상 실천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용기도 없고, 내가 해가지고 올렸을 때 악플만 달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만,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말로는 나 해볼 거야, 이런 거 하다가도 안 하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에 가서 박상영 작가 책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이제 그분이 또 쓴 되게 짧은 그런 일기 같은 형식의 그거를 읽었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있는 가파도라는 섬에 아트 레지던시 거기에 이렇게 살면서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뭐 에세이 이런 느낌으로 그 살면서 뭐 생각나는 단상들, 뭐 있었던 일들, 막 에세이로 이제 거기서 그걸 읽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주도를 갔는데 가파도를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날 요트를 타고 싶어서 갔는데 요트 투어 막 돌고래 투어 이런 게 있다길래 근데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이러다 가파도를 가자. 그래서 가파도 가는 배를 타고 가파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걷다가 그러면 책에서 봤던 그 건물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걸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전시회 갔는데 거기 있던 분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하다가 제가 이제 막 물어봤죠. 막 이런 건 어때요? 막 저런 건 어때요? 막 이런 작품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왠지 이분을 좀 인터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생전 못 보던 사람한테 갑자기 인터뷰하실래요? 이러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네 이제 읽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서 나왔어요.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건물의 벽이. 그 건물의 벽이 조그맣게 나 있고 그 길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주도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 수 없다.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갔어요. 가서 제가 사실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인터뷰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는 사실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흔쾌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죠. 나름 이렇게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저는 지금 가파도에 살고 있습니다. 가파도에서 어떤 일 하세요? 그 인터뷰가 되게 저는 겁이 났던 게 내가 질문을 되게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질문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준비 다 해? 난 못 하겠어 이러다가 그냥 가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을 막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물어서 한 10분 정도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 해냈다 드디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걸로 되게 기뻐하던 찰나에 그때 유타에 같이 갔던 언니를 또 제주도에서 만나서 하루를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나 드디어 해냈다 이거를. 그래서 다음 인터뷰는 언니를 하고 싶다. 이랬는데 언니가 또 너무 흔쾌히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또 한라산에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비디오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올려야 되는데 또 올려야 되는데 이 생각만 또 엄청 한 거죠. 어디다 올려? 인스타에 올려?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 올리자니 난 에디팅 이런 것도 못하는데 정말 이러면서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제가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때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저 사실 그거 이제 안 해요. 이러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해요 그거. 저 그거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저 그거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렸어요. 진짜요? 네, 인스타를 계정을 새로 파서 올렸어요. 인스타에? 네, 인스타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생각을 했었지만 뭐 유튜브 하면 엄청 손이 많이 간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그냥 인스타는 제가 핸드폰 보면서 맨날 보기도 하니까 그냥 인스타 계정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도 지금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듣는 분도 가서 보실 수 있게. 걱정 마세요.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머릿속은 전 이미 완전, 퍼펙트 프로듀서인데. 제이 허그스 더 월드. 허그스 더 월드. 지현이 세계를 안 왔다. 좋습니다. 공짜로 안 왔으면 프리한 그것은 건가요? 주님의 뜻이었다. 할렐루야. 여기 있네. 제이 허그스 더 네. 쑥스럽네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팔로우 했어. 감사합니다. 언제 이제 나오실 건가요? 이제 저요? 네, 개인 그 스케줄을 받고 알려주세요. 정말요?
좋습니다. 하지만 10분 인터뷰를 안 해요. 1시간, 2시간이면. 요새 MZ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아, 그래? 저도 SNS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그 SNS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거는. 저 하다 그냥 그만두고, 아니면은 그냥 남의 것만 가서 보고 막 이랬는데, 인스타그램은 하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 업데이트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께 내 피드에 뜨잖아요. 네.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제대로 안 봐. 아, 그럼 그거 설정해서 이렇게 안 보기, 덜 보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시 꾸릴 수가 있어요. 안 보고 싶은 정보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들만, 전문가인데. 옛날에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들만 떴는데, 어느 순간 업데이트 되면서, 그냥 얘네가 이제 나한테 제안해주는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관심도 없는데 왜? 그 리자님 정말 싫어하겠다 그거는.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거 이렇게 그냥 이런 거 다 하고 넘기면 또 그게 떴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아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제 뭐 일상을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솔직히 관심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돈 벌어야지. 맞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돈을 냈기 때문에 광고로 띄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러보기에 가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많이 봐서 뜨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내서 뜨는 것도 있고. 이게 바뀌어서 너무 짜증났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진짜 초창기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지 10몇 년 됐죠. 그때 감성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아는 지인들,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딱 그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얘네가 막 확장되면서 페이스북이랑 연결되면서 틱톡 기능도 첨가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막 뜨고 막 광고 막 뜨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내 지인의 오히려 내 친구들의 일상이 묻히게 되는 상황이니까. 맞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광고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개인마다 뜨는 피드들이 다른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 거 보다가 도쿄 씨 거 보면은 갑자기 가슴이 이따만한 여자 막 이렇게 뜰 때도 있고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 근데 남의 거를 볼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없죠. 없는데 도쿄 씨 거를 가끔씩 이렇게 옆에 뭐 볼 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축구 피드가 제일 많은데 축구 피드가 제일 많고. 아, 가슴이 인테리어. 축구공 말한가요? 아니 내가 축구공. 그 그렇군요. 축구공이야. 내가 팔로우하는 것 중에 그 수학이 재밌으셨어요? 야, 이거는 진짜 맨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니까 나 지금 마무리하고 나 지금 당황했잖아. 아니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으로 좋아하나. 어떤 느낌으로 좀 느낌을 줘. 대답 안 하는 아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 집합 이런 거. 집합. 그치, 나도. 네. 시작을 좋아하시는군요. 집합. 네, 시작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나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뛰어나게 잘한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아하고. 만큼 하니까. 네, 그 코딩 요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제 지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코딩할 스타일이 아니야. 야, 너는 아니야. 막, 그 코딩하면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막 이렇게 되게, 약간 널디하고. 널디하고 아니면은 막 엄청 막 이과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했어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그 느낌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코딩은 그쵸. 예. 앉아가지고 그치.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잘 풀지는 못하더라도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좀 써보고 막 그게 약간 브레인 티징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면은 내년쯤에는 앱을 만들고 계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큰일 났네요.
빨리 코딩 학교를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해서. 인터뷰하는 앱을 할수 만들어. 있도록. 잘 아는 선생님 소개시켜드리세요. 김천재님. 코딩 전문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 뉴욕시에도 나오셨던. 그분 천재거든요. 네, 천재, 김천재 씨라고. 정말요? 네. 저 사람 저 사람 직업이 코딩 아니면 이렇게 다 그냥 이미지 얼굴에 자체가 나 코딩 이렇게 나 코딩 이렇게 써있는 사람 계세요. 그렇군요. 네네. 죄송해요. 마무리를. 더 얘기해도 되고요. 아 근데 수학이 네. 한국에서 수학을 전공하겠다는 게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텐데. 왜냐면은 약간 요즘은- 해병대 체질인가 봐요. 그런 건가? 그런가?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자꾸 라떼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순수 과학 쪽하고 순수 학문 쪽은 잘 안 갔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좀 인기가 없던 시절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걱정해 주는 게 그거잖아. 너 그 졸업해가지고 너 뭐 어른들이 주변에서 한두 번씩은 꼭 그런 얘기 하거든. 물리학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리학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역사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배워서 뭐 하려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이 가는 게 수학과잖아요. 그리고 사실 졸업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직장 정해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수학과 출신들이 많이 그렇게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한국에서 수학을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막 이런 거 정할 때.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할 때 좀 좋아했어요. 막 정석 풀고 이런 거를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집합이니까. 저기 꽂혀 있어 홍성대. 진짜요? 네, 막 그런 거. 정석이. 전 증명 배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증명.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증명 이렇게 좋아하시면 돼서. 랩해주셔도 되는데. 네? 그래? 힙합 하는 애들이 맨날 뭐 증명한다고. 맞아요. 여기 증명 잘하시잖아요. 증명하고 진검승부 펼치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 힙합 바이브. 그죠. 할렘이. 네. 나를 증명하겠어. 그럼요. 애들 좀 하나요? 그럼요. 애들 해요. 그루브가 좀 있어요, 진짜. 저도 좀 있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거를 좀 좋아했는데, 그런 거 배우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어려워질수록 선생님들이 증명을 잘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외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외워. 진도 나가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오히려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 가서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힘들었어요, 처음에. 내가 알던 수학이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뭐를 계속 쓰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그래서 좀 좋아했고, 근데 이제 문과, 이과를 막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좀 성향이 문과 성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막 그런 사회 과목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과 성향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서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이과를 가서 의대를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압력이 그래 그러면 이과를 가야 되나? 그래서 이과를 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방학의 시기도 거치고 하면서도 그냥 수학은 조금은 공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생물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생물 좋은데 근데 막판에는 패션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패션 디자인. 진짜. 정말 종횡무진. 그쵸. 그래서 제가 패션 디자인과를 가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그러다가 너 정말 그러다가 다 여자애들 그런 거 가가지고 자리 없고 취업 못하고 그러는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쇼핑몰을 제가 그때 했더라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스타일 난다, 저리가. 스타일 난다, 저리가. 나 제가 지금, 578억에 팔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래도 그게 수학을 공부했고 좋아했으니까 플러스 수학과랑 생물과 중에서는 그래도 수학을 가는 게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교직이수로 해서 선생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교직이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수학과를 가보자 해서 갔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막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형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첫째고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네. 아니면은 뭐 부모님 중에 수학을 막 어떤 뭐 수학 관련된 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셨거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현 씨랑 나랑은 벌써 이제 세대가 차이가 좀 나니까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게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게 참 너무 신기해서 그 한국에서 그 순수학문을 전공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 이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중에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나 하면 된다 아니면 이거 하면 좋다라는 뭐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게 어려웠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때 뭔가 있지 않겠느냐. 너가 좀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그래도 수학과를 가본다고 하니까 뭔가가 있겠지.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그 집안에 그 내려오는 정말 지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 선택하는 그런 거는 여태까지 할렐루야 했는데 조상님이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범우주적으로 도와줬다고 하는 거. 간절히 바라면 오늘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간절히 바라면 되는데 그 조상 쪽에서 오늘 그래서 어디 조상신을 믿으면 묘자리를 잘 써야 돼. 그러니까요. 그 묘자리를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맞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뭐 환경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이렇게 좀 재능을 수학을 좋아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확실히. 그래,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수학 좋아하는 건 쉽지 않지, 진짜.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는 이건 오프 더 레코드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자. 얘를 앞으로 보내. 앞으로 보내. 앞으로 보내면 되지. 앞으로 보내. 알았어. 뭐 그렇게 하든지. 나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싸맬 수가 없네. 싸울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 와가지고서는 어떠셨는지. 오늘 지현 씨랑 얘기해보시고 자쿠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고 아직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나중에 역 인터뷰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은주아님은 오늘 와가지고 엘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녹음에 참여하고 또 지현 씨 얘기도 들었는데 어땠어요? 네. 잘 아는 친구랑 같이 함께해서 더 즐겁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네. 유진님 자주 나오세요. 네, 자주 나오세요. 네, 엘리님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리액션 해볼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거 보고 이제 엘리도 이거 연습해온다. 이것도. 네, 오늘 지현 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쿠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네, 우리랑 색깔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인터뷰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좀 건너뛰어 주시고, 네. 뭘 하시든 준비하시는 일, 되게 진취적으로 정말, 이게 항상 뉴욕시의 젊은 친구들 나오면은 그 에너지 받는 맞아요. 게, 네. 이게
자기 이게 무슨 뭐 개똥철학이고 나발이고 그걸 다 떠나서 그 에너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에너지 많이 주셔서 다음 주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 네네. 받으십시오. 사드립니다. 에너지 이렇게 싸주신 분은 없었어. 싸주는 사람 없었는데.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끼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이자였습니다. 은자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엘리? 원래? 이렇게. 잘 들립니다. 나도 잘 들려. 그러면 잠시 뒤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